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의 UI 컨트롤하는 기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는 계산기를 통해서만 지금 구현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한번 메모장을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이 오히려 더 간단해요. 그리고 메모장 자체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뭐 MS에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뭐 주기적으로 뭘 어떠한 내용을 컨텐츠를 작성을 하고 그 컨텐츠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저장하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 IPA 기능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IPA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능을 쓸 수 있는데 IPA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계산기에만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기능,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한번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강의 자체는 뭐 시간 날 때마다 요즘에는 계속 올리고는 있어요. 뭐 강의 자체를 이렇게 업로드 영상을 찍고 올리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뭐 규칙적인 시간을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적인 시간을 못 내는 대신 한 번에 강의를 몰아서 올리던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 기준에는 현재는 좀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기에는 지금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영상에 대한 뭐 개수랑 그리고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께 올리는 업로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요즘엔 좀 포커싱을 잡고 있거든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게 이제 뭐 예전과 같이 조금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좀 그리고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올려달라는 뭐 요청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 본업도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사실상 그렇게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좀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능, 새로운 지식, 새로운 노하우를 좀 알 수 있는 좀 알기 쉽고 배우기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간단하게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영상이나 컨텐츠로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련된 업무 자동화를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저한테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 이 세련된 업무 자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업무 자동화를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다른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인데 그 간단한 강의에서 딱 짧게만 끝내고 가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어떠한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이런 부분의 지식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뭐 영상에 중간중간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본 이론, 배경 지식에 대한 이런 강의를 따로 지금까지는 촬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의 중간중간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의 컨텐츠로 하나의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련된 업무 자동화 자체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과연 세련된 게 어떤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코드와 IPA 그리고 나중에 이제 AI가 되겠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바로 세련된 업무 자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코드는 파이썬, 뭐 파워쉘, 뭐 그리고 뭐 배치, 뭐 다른 강의들도 요즘엔 잘 안 올리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RPA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AI도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챗GPT 어떻게 쓰는지, 뭐 구글에 대한 그 API를 쓰는 방식,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바드를 쓰는 거에 대한 부분들, 뭐 비교 분석 이런 것들 제가 보여드렸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전체를 모두 다 쓰실 줄 아셔야지 세련된 업무 자동화가 다시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현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만 써서 다 잘 되는 분들도 있는데 한 가지만 쓰면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봉착이 되는 게 내가 이 코드를 잘 모르는 케이스가 반드시 발생을 해요. 즉 내가 개발자가 아닌데 코드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이거는 자동화가 안 돼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단정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IPA를 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코드를 만약에 활용을 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코드를 모르겠어. 그러면 IPA로 접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인 AI를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훨씬 더 깔끔한 업무 자동화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AI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드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데이터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코드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죠. 코드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서 이 코드 자체로 데이터에 대한 파싱을 한다고 할게요. 전처리, 프로세싱. 제가 지금 약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할게요. 프로세싱 약자로 그냥 이렇게 프로세싱이라고 할게요. 이걸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코드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러한 전처리 작업을 다 해줘야 돼요. 지금 파싱 작업을 여러분들이 뭐 스프레드를 이용하든 리플레이스를 이용하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트에 넣고 다시 뭐 팝을 해서 뺀든 이런 코드 베이스로 하려면 여러분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상 AI를 통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즉, 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 AI, 챗GPT에 물어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데이터의 자체의 내용을 AI에 집어넣고 AI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면 뭐 전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대한 부분을 이러한 질문하는 프롬프트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해주면 AI는 챗GPT는 답변을 해주죠. 그 답변하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그 컨텐츠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것도 있는데 다시 IPA에 태우든 코드에 태우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즉 어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코드로 접근했다가 IPA로 접근했다가 AI로 접근을 하다가 그 중에서 해답이 보이는 걸 가지고 다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컨텐츠를 IPA가 됐든 코드를 됐든 아니면 다시 AI가 됐든 방법을 활용을 해서 또 여기서 해결을 하고 해결하는 부분을 다시 컨텐츠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서 IPA가 됐든 코드가 됐든 AI를 쓰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업무 자동화에 대한 세련된 표현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코드도 알려드리고 RPA도 알려드리고 AI도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사실상 저는 뭐 IT의 전반적인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뭐 서버가 될 수 있고 네트워크가 될 수 있고 뭐 프로그래밍은 제가 뭐 지금 코드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지금 뭐 이미 좀 많이 보여드렸고 시큐리티 지금 보안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고 데이터는 저도 보여드렸죠. 어느 정도. 즉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여드려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IT가 아님에도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을 알아서 이거를 내가 여기에 서버를 올려야 되는데 이 서버는 내가 뭐 윈도우즈 10이라고 뭐 OS를 쓴다고 했을 때 내가 뭐 VMware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뭐 AWS를 쓴다든지 뭐 애저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해서 이러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셋업 구성까지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는 걸 저는 궁극적인 목표로 이 채널을 운영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좀 저의 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하나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IPA를 보여드리지만 다른 날에 다른 시간이 지나서 어떤 컨텐츠를 보여드릴지는 아직은 미정인데 최대한 업무 자동화라는 제 채널의 컨셉에 맞춰서 그거에 유관된 정보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식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좀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좀 길었는데 이 정도로 제가 이러한 이제 백그라운드 그리고 레퍼런스에 대한 이제 주변 정보를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럼 이제 제가 노트패드를 실행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새 흐름을 실행을 할 거예요. 새 흐름을 누르면 여기에 지금 흐름 이름 나오죠. 이 안에서 저는 오토코더라는 흐름 이름을 만들 거예요. 자, 만들면 네, 준비 중입니다. 네,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것 중에 저는 이 중간에는 아직 아무것도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우측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내가 실행을 했을 때 변수가 나오는 부분이고, 좌측에는 여러분들이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 소스들의 정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드래그 앤 드랍으로 빼는 정보를 해가지고 마치 순서도와 같이, 뭐 여러분들이 IT를 좀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순서도와 같이 내가 정보를 계속 들어갈 수 있게끔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했었죠. 이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갖다가 옮기면 응용 프로그램 경로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어떤 걸 쓸 거냐, C에 윈도우즈에서 여기 어디지? 시스템 32가 보통 기본적인 내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스템 31에 들어가서 저는 여기에 노트 패드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노트패드의 기본 내장되어 있는 지금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이 노트패드 자체를 클릭을 하고 열기를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한번 하면, 자, 이게 실행입니다. 실행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일전에 제가 저장을 해놓고 지금 사용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저장을 안 하고 바로 껐기 때문에 이게 캐시로 남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죠. 제목 없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작게 하고 할게요. 근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자체는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안에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여기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만나서 오토코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만 해볼게요. 입력을 하고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하기 전에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저는 일단 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창에서 텍스트 필드 채우기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양식 채우기 안에 창에서 텍스트 필드 채우기가 있거든요. 이거 넣으면은 텍스트 상자가 나오는데, 이 텍스트 상자는 UI 요소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UI 요소를 추가를 하면, UI 요소 추가를 하고, 자, 제가 노트패드를 일단 메모장으로 일단 입력을 해서,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닌데, 일단 저장하지 않고 다시, 어느 순간 노트패드가 저장을 안 하면 저런 식으로 약간 노트패드 플러스처럼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뭐 이게 새로운 이제 MS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능 없었죠, 노트패드 자체가. 자, 여기 있을 때 저는 이 자체의 창 자체를 그대로 넣고 컨트롤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장 제목 없음이 텍스트 상자가 들어가고, 저는 여기서 어떤 걸 할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채울 텍스트 자체를 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걸 넣고 저장을 누를게요. 저장을 누르면 되는데, 고급 자체는 뭐 텍스트 바꾸기, 뭐 왼쪽 클릭,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왼쪽 클릭을 한다는 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저장을 누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목 없으면 되고, 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컴퓨터의 속도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자, IPA 기능 중에 하나 또 다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IPA는 이런 컴퓨터에 대한 메모리의 프로세스를 잡아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리소스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행이 되는 환경에서는 포어그라운드 즉 내가 이 마우스도 저절로 알아서 얘가 알아서 핸들링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IPA를 하는 PC는 그대로 두고 그 IPA만 실행될 수 있게끔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개인적인 PC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IT 팀이 지원이 가능하다 싶으면 버추얼 머신을 넣어가지고 그 버추얼 머신을 해서 버추얼 머신은 이제 약간의 이제 서버 개념이거든요. 이제 종료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서버 환경에서의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더 좋은 퍼포먼스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참고차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까지 쓰는 창의 텍스트 필드까지 채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자 이게 실행을 할게요. 일단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음, 어, 이게 조금은 실행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채우는 속도가 워낙 빨리 되니까 이게 약간의 버벅이는 환경, PC 환경에 따라 버벅일 수 있거든요. 아까는 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가 다 실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느리게 지금 반응이 되잖아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렇게 완성이 돼요. 좀 기다리면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 S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되는 환경이 지금 들어가져요. 그죠? 저장이 되는 환경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실행을 한번 컨트롤 S까지 내가 실행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자 내가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에 키 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키 보내기를 집어넣으면 실제로 그 창 안에서 포그라운드 창이 이제 그 창 안에서 키보드를 넣을 수 있거든요. 키보드 전체를.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 여기서 저는 왼쪽 컨트롤 누르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가운데 여기는 그냥 내가 어떠한 키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키 입력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 중괄호 안에 넣고 여기에 저는 컨트롤 S잖아요. 컨트롤 S이기 때문에 S를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저장을 한번 누를게요. 그러면 키 보내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저장하는 컨트롤 S를 입력하는 것까지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음, 조금 늦긴 한데 지금 이 제 개인 PC 때문에 지금 환경이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게 뭐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어떤 게 있을까? 이번엔 다시 키 보내기를 눌러서 저장까지 한번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저는 어떤 걸 넣을 거냐? 특수키 해가지고 기타 엔터 엔터 값을 넣어볼게요. 엔터는 내가 엔터를 눌러야지 저장이 되잖아요. 아까 그 상황에서 저장을 누르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라는 게 이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한번 닫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가 입력이 되고 키 보내기에서 컨트롤 S 해가지고 저장 화면이 나타나고 조금 기다리네요. 일단 뭐 제 컴퓨터가 막 계속 읽고 있습니다. 성능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 PC고 이래서 조금은 좀 읽고 있는데 계속 뭔가 지금 읽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눌러야지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대기를 넣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대기 시간이 되고 입력 상태에서 좀 대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키 보내기 해서 엔터를 눌러서 저장까지 되는 걸로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대기야 어떤 거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마우스 대기가 되든 아니면 뭐 흐름 제어해 가지고 대기를 넣든 뭐 여러분들이 편한 거 집어넣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렇게 좀 끊게 됐는데 어떻게 이번 영상에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거를 제가 너무 간단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지금 제가 제목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제목을 또 커서를 두고 이제 UI에서 창에서 UI 선택해가지고 키 선택을 하고 거기 이름을 바꾸는 거 다시 키 보내기 해가지고 또 이름도 바꾸고 또 키 보내기 해가지고 엔터를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게 RP의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환경에서 한번 좀 수정하고 적용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에서 활용을 하면서 큰 업무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